지속 가능한 관광 목적지 개발을 위한 AI의 활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서는 OECD 관광위원회 의장이신 세르지우 게레이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Now we will move on to session 2. 그러면 이제부터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AI 활용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사회자는 OECD 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신 세르지로 게레이로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오후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사 말씀드립니다. 이 훌륭한 회의를 조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운동훈 사무관님, 박동훈 사무관님 오늘 회의에 올 수 있도록 조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경주에 온 게 처음입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주에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세션 동안 민간 분야가 어떻게 AI 도입을 준비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 목적지를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관광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30년 전에 이 업계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기술 활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백하자면 제가 가진 이런 기술에 대한 열정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AI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AI를 활용해보고 그 변화가 무엇인지 또 일상생활에서 도입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모든 활동에 활용을 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직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패널 토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AI로 인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관광지가 혜택을 볼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목적지 관리자가 지속 가능성 등에서 어떻게 AI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광지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원활한 여행을 조율할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기술이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질문을 위해서 이번 세션 동안에 다뤄볼 것은 관광 목적지에서 사용하기 좋은 AI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으로는 주제 발표를 들을 것이고요. 패널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을 겁니다. 그 후에는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창에 Q&A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연 없이 첫 번째 주제 발표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융거스테드 님입니다. 그룹나우의 CEO이시고요. 그러면 발표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지금 조인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시차가 다 다를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또 주제 발표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세레티오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관광 목적지라든지 기술이 제가 또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두 개의 분야입니다. 일단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국의 이 관광청 관광공사 측에도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름에 한국어를 다시 또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또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시그네 군거스테드라고 하는데 그룹 나우의 대표입니다. 관광 쪽의 기업이고요. 전 세계 관광 목적지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AI를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관광 목적지를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인간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상상력이겠죠? 상상력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여정이 완벽하게 최적화되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다 맞춤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심리스하게 흐르고 그리고 줄도 길지 않고 내가 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주 심리스하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AI를 통해서 AI가 나의 눈이 되어준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탐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안내해준다. 이러한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부킹닷컴의 켈리 랭리 매니저님께서 이 숨겨진 명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현재 있는 여러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것들 데이터 리포트가 됐건 아니면은 이 감정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됐건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잘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폐기물이라든지 자원을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워크포스 계획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AI가 생성한 여행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표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그 이면에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메가 브랜드 그리고 이런 영업적인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안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따라서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AI가 생성한 리뷰의 홍수 속에 빠져 있다. 그리고 컨텐츠가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메시지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다 작성이 되었는데 AI가 이거를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광 목적지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 privacy라는 것이 여기서는 어떠한 이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어쨌거나 이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미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이 있는데요. 근데 이미 이거를 우리가 현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어떠한 얘기냐? 결국에는 관광 목적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반적인 관광 목적지의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이 DMO 그러니까 목적지의 관리 조직들이 있죠. 거기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재상상을 해야 되고 재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관광 기구들 그리고 정책 기반가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서 탐구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소통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를 초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 그리고 삶의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광 목적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AI를 가지고 관광 목적지를 조금 더 잘 탐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Opener for Destination,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의 눈을, 시각을 열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토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관광 목적지와 함께 AI 기술의 시사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전 세계의 관광 목적지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총 70곳이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2025년 버전이 저번 주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NTO들이 있고요. RTO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개의 협업 파트너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ity Destination Alliance와 ETC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북미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여러 소도시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이해 관계자들, 당사자들과 함께 이러한 코호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시사점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관광 서비스, 이런 정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CVB라든지 이러한 업체들과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이 에이전티크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만간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조슈아님의 말씀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이 AI 오픈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드린 이유가 이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4가지 학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관광 목적지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이 관광 목적지들이 함께하게 되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아까 조슈아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서 나의 옆에 있는 도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나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이 배우고 그리고 같이 또 시각을 끼울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4가지 학습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AI가 우선이 아니라 목적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학습점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층적인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격차들을 우리가 계속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알고리즘의 진정성의 패러독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접근 가능한 툴박스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박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오프너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드맵을 개발을 했습니다. AI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탐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에서 실행을 하게 되겠죠. 물론 내가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이 필요한 과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기술이 핵심이 아니라 목적지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략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략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는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이 보조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위스의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젠다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략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AI가 가장 이 시사점이 많은 영향을 미칠 그러한 분야들을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케이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번째 학습점입니다. 격차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잘 설명하는 라이언 깁슨의 인용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래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실 때 AI 뭐 등장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AI가 등장한 지 굉장히 오래됐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생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 기술은 이미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 그러한 지점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관광 목적지랑 같이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화, 그 목적지 간에도 대화를 해서 경험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AI 오픈어를 2024년에 킥오프를 했는데요. 그때 한 200개 정도의 관광 목적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티 데스티네이션 얼라이언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를 하게 될 텐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관광 목적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8% 정도는 이 생성형 AI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 다시 한다면 아마 좀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DMO의 우선순위에서 AI가 상당히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26%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O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AI가 와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던 것도 90%가 넘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을 와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DMO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 정도의 DMO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응답자 중에 53%는 AI 툴, 나 익숙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응답자 같은 경우는 어떠냐? 46%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서베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서베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더 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연차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도 이러한 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갭들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인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기술을 개발을 함에 있어서 격차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격차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어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편향적인 사고라든지 이 격차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멘티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컨퍼런스에 모더레이터로 참석을 할 때 멘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2024년 봄에 시티 데스티네이션 얼라이언스와 함께 진행을 했던 그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0개가 넘는 그러한 관광 목적지가 그 담당자들이 그 자리에 왔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질문을 굳이 읽어보자면 DMO로서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학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토론을 잘 할 수 있도록 공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어젠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어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관광 목적지라든지 아니면은 목적지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나는 그거는 전문가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채택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제가 학습한 내용입니다. 심층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실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광 목적지 관련해서 그런데요. 결국에는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베이 그 이상, 보고서 그 이상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를 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어디를 와서 무엇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면에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까지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면, 그 심층적인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AI 오픈어 세션 중에서 관련해서 사례를 제가 쇼케이스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스마트 가이드입니다. AI가 탑재된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여러 도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생성한 콘텐츠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곳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 관광객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프라하랑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밀집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외까지도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중심부가 상당히 혼잡도가 심한데 30%의 시간은 그 밖의 지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조금 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결국에 의사결정에서 특히나 신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이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현지의 니즈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목적지라는 주제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기술은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있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목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ESG 측면을 다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한 AI 그리고 지속 가능한 AI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AI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약속을 하고 있죠.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폐기물 관리를 이해하는 것, 자원의 사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내가 탄소를 소모를 하고 있는지 이 계산을 자동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I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발자국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관광 목적지에서의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AI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미 얘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5년 후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알고리즘의 진정성 또는 이 진정성의 패러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관광 목적지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내러티브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광 목적지 관련된 생태계 전체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하나의 그러한 나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이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이 전반적인 생태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더 키워서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밴쿠버 의 사례도 또 들을 예정인데 이 컨텐츠를 그러니까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광 목적지의 자체적인 컨텐츠를 토대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독일 사례입니다. 독일에서 엠마라는 챗봇을 론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추천을 하고요. 대화형 챗봇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과 같이 세팅을 하면서 어떤 여행을 기대를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관광 목적지 차원에서 자체적인 챗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 플래너 등등을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외에도 또 유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여행객들이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충성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선호도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나의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선호도도 알게 되고 내가 보통 누구랑 같이 여행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잘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인드 트립인데요. 마인드 트립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사용자 생선 비디오라든지 콘텐츠, 블로그 등등 또는 리뷰를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견했던 것들 아니면은 내가 갔던 곳들,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더 좋은 것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코스타리카 에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트립 플랫폼을 이 코스타리카 웹사이트에 같이 녹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마인드트립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직접 여행 계획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천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뭔가를 내가 업로드를 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지속 가능한 추천을 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특정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관광 목적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형에서 우리를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생성형 AI, 요즘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컨텐츠가 재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내용 전반적인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이전트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에이전트 AI, 생성형 AI 다음에 에이전트 AI가 등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랑 같이 인터랙션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에이전트 AI가 제공을 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관광 목적지의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책임 있는 AI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협업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관건인데요. 리스크, 혜택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포지셔닝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패널 분들의 고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ine. 감사합니다, 시네님. 잠시 무대 위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적지 관광 홍보 조직에 일하고 있다면 내가 위기에 처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관광 목적지 관리 조직이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오후에 듣게 됐나요. 그런데 발표 마지막에 듣다 보니 솔루션을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니면 잠재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패널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더 많은 솔루션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명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멘티미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가까운 미래의 여행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AI 사용 사례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This is not a clear view. I think we have 명확하게 하나의 답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전 세션을 또 제가 참여를 할 때 많은 궁금증과 많은 논의 사항들을 안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후 세션을 통해서 답변을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인화된 고객 제한 그리고 실시간 번역도 네, 제가 앱을 통해서 항상 한국에서도 한국어 번역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Now perhaps I can invite the 그러면 지금부터는 5분의 패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이끌어 주실 텐데요. so two of them will be online. 두 분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To Stefan O. 스테판 오우스님, 글로벌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죠. 데스티네이션 밴쿠버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테판님 계시나요? Hello. 네, 안녕하세요. May I We can see you. 네, 이제 보입니다. 저희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 소개 끝난 다음에 발표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제 무대 위로 이준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의 매니징 디렉터이시죠?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We also have online. 또 온라인 참석자입니다. 미르코 랄리님입니다. 데이터 어필 컴퍼니의 CEO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Unjin 허은진 연구원님 계십니다. at the Korean Cultur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속이십니다. Finally,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리즈 워드님입니다. 투어리즘 트라이브의 CEO이자 창립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for helping us to drive this 이번 논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ery interesting.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Stefan, 그러면 스테판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minutes. 10분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일정 내에 맞출 수 있거든요. 스테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terrific, and I hear you on 네, the 좋습니다. time check there. 네, 제가 또 시간 체크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all today.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기쁩니다. 오후 세션을 통해서 데스티네이션 밴쿠버의 여정에 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적지 관리 조직인데요. Certainly don't see it as all doom and gloom, but certainly there's a lot 저도 of issues. 마찬가지로 모든 희망과 낙담에 관해서 다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데스티네이션 밴쿠버를 2022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웹사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안 좋은 웹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밴쿠버 시에 아름다운 사진을 놨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사회들을 만나서 제가 담당했었던 것은 저희의 디지털 전략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행객들에게 더 나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해 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에이전시 담당을 했었고요. Figure out as a starting point what even our purpose was. 출발점으로서 그 당시에 디지털 채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당시에 2022년 중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비전 성명인데요. Strategic planning process. 전략 기획 프로세스를 이끌어주는 비전입니다. 모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사안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밴쿠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식입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글 검색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화가 그런 것은 아니죠. Google. 우리가 구글을 얘기하던가 부킹닷컴 그리고 부킹닷컴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는 밴쿠버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밴쿠버라는 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간을 뒀습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를 컨시어지 서비스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것은 방문객들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자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2022년에 저희가 AI의 영향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이제 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AI가 어떻게 하면 이런 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환의 초기였기 때문에 AI를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AGI를 도입을 할지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술을 도입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라는 것이 기약한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팅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UX라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 교류를 할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떻게 참여를 할지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의 정보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 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어떤 정보를 줄지, 그래서 저희가 POC를 해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개념 검증을 해봤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0월이었는데요. 2024년 10월에 런칭이 됐습니다. 새로운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요. AI가 내장이 되고 그리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밴쿠버에 대해서 아무거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모든 게 맥락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인지를 AI가 이해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찾고 있는지도 이해하는 맥락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화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화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CDP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 프로필을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AI가 응답을 줘야 될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AI와의 인터랙션이 있었을 때 좀 더 나은 프로필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프로필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PII를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캡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가치를 낼 때 도움이 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컨버세이션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우리 웹사이트를 활용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밴쿠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객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또 운송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밴쿠버에 왔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과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식 경험은 무엇이 있고 숙소는 무엇이 있고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이고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하면서 몇 가지 저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10분을 지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개인화가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목적지 관리기구로 꼭 해야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목적지에 이런 경험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방문할 만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 외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열정이 있는지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밴쿠버에 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경제적인 수익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DMO로서의 역할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목적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편향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적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도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삶에 모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AI겠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보를 누구에게 믿고 맡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는다면 이런 관계를 누구와 맺을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과의 정보 간의 관계를 맺는다면 이것이 다른 기업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에이전트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질 것인데요. 그리고 에이전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겠죠. 그래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중개를 거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수년 내에 이런 중개업보다는 직접 구매가 더 늘 겁니다. 우리 웹사이트는 계속해서 관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많은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트래픽이 계속 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AI 영향으로 더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리 어댑터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레이트 어댑터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적지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돌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변화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력 그리고 노동력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요. 모든 팀이 능력을 가져서 이런 전환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조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AI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tefan.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a quite 네, interesting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I like three blocks that I really love 네. about the presentation.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Attempt to own the content because 이 콘텐츠를 스스로 생성해 넣어서 제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콘텐츠 소유자라면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편향적일 수는 있지만 start testing.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개념 검증 POC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작동하는지 볼까 언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n my mind,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everyone's talking about personal.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개인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밴쿠버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여정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So 저희가 종종 모든 것을 다 지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고객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려는 그런 것을 에서 떠나서 개인화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준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서 오셨습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저는 네, 경주시 안녕하세요. 그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천년고도 신라의 경주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저희가 경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에는 아까 많은 분들이 발표하신 것처럼 저는 디지털은 인스턴트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0과 1로 이루어진 무한박 복제가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딜리시 가능한 그리고 복구할 수도 있고 또는 언제든지 지우기가 가능한 인스턴트 매체인데 신라는 아날로그 유물로 이루어진 그 천년 고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그 금강청의 금관이고 가운데는 금제관실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소봉청에 있는 금관인데요. 제가 서울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무원으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다가 경주로 내려온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저 근간을 쓰고 왕이 되어서 너무 좋아하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금으로 된 세금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적힌 액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이 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되겠구나 하는 꿈을 꿔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좌측 왼쪽 상단에 보면 고든시티 경주의 CIA 로고가 방금 보신 왕관을 가져다가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AI를 통한 관광 경험 개선과 경주론의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속구렁과 불국사, 그리고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5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옥산서원과 양동마을 등이 있습니다. 경주의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24만 5,127명입니다. 뒤에 7명 중에 한 명이 제가 11월 달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 바로 저희입니다. 예. 그리고 경주는 연간 방문객 수가 3년 연속 4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은 그 유무의미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점점점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수 역시 작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인과 중화권 관광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주 관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자 수의 추이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데이터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랩의 통계 자료를 이용한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경주 관광의 특징을 제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주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검색지는 역사 관광지가 우세한 곳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들의 특성은 70대 남성, 그리고 50대, 60대 여성 방문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층은 40, 50대가 소비를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비층의 가구별 조사를 보면 성인 자녀와 청소년 자녀 가구 지출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식음료에 대한 그 지출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방문객 비율은 그 경북이 22.7%고 경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문객 비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내국인 매출은 작년에 2,518억 원으로 43% 이상이 증가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중에 식음료가 56%,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의 지출 소비도 95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관광공사의 그 데이터랩의 통계인데요.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통계화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역 관광의 진단을 보면 방문자와 숙박 방문자의 비율, 체류 시간, 그리고 목적지 검색량, 관광 소비 등이 점점점 하향 추세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설날에 6일 동안에 경주를 방문한 방문객 수가 53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황리단길이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 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주시에서는 경주로 온이라고 하는 올인원 관광 웹을 출시해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 앱은 2022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주로 온에서 경주로 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네이밍 공모 선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스마트한 이미지 온라인 그리고 온 오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로의 초대, 경주로 온나, 왔나, 갔나, 있나 이렇게 방언을 써서 경주로 온나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주에 온 나, 나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iOS와 안드로이드의 총 다운로드 수가 9만여 명에 이르고 현재 회원가입 멤버가 8만 8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경주로 온의 그 스마트 앱은 그 언제든지 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앱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가이드와 투어 가이드, 그다음 오디오 가이드, 그다음에 게이미케이션, 그다음에 스탬프 투어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4개국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티켓과 숙박, 체험, 모빌리티, 쇼핑, 음식, 식당 추천,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디오 가이드, 각 지역에 맞는 오디오 가이드를 명사들이나 셀럽들을 이용해서 오디오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 시내 총 25군데에서 현재 실감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감 미디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감 미디어에 대한 관광 지도 역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은 시내권, 보문권, 동해안권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관광 앱의 트렌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행 지역 정보 카테고리 면에서 카테고리에서 보면 앱 다운로드의 수가 3,500만 건에 달합니다. 사용자 수는 970만 명으로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27.5%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경주로 온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까 부킹닷컴의 관계자도 오셨지만 네이버나 구글이나 카카오 택시나 이런 상업적인 경쟁자 앱들이 이런 많은 웹들과 경주로 온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주로 온만의 차별화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바로 콘텐츠의 차별화입니다. 그 콘텐츠의 차별화 중에서도 지역의 심화 정보 등을 서비스합니다. 경주로 온을 사용해야 볼 수 있는 콘텐츠,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한 AI가 주가 되지 않는 AI가 보조자, 아까 디지털은 인스턴트 매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경주로 온에 서비스할 수 있는 AI를 보조적인 역할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에코트레일이라는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구축을 해서 경주로 온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에코트레일은 여행자와 현지인을 연결해서 생생한 로컬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에코트레일은 현지인들이 직접 설계한 여행 코스를 기반으로 여행자들에게 맞춤형 로컬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여행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코스를 선택하고 방문 기록을 남기고 현지인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많은 마케팅 회사들이 방문객을 가장해서 블로그나 SNS에 사진을 올리는 마케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증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핵심 서비스는 찐 로컬 여행 코스와 안전지킴이 시스템, VIP 코스, 프리미엄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찐 로컬 여행 코스는 현지인이 직접 코스를 작성해서 숙소, 관광지, 음식, 이동 방법 등을 타임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여행자는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고 방문 기록을 남기면서 로컬 경험을 공유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방문 기록을 저장하고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지킴이 시스템은 코스 작성자 또는 별도의 안전지킴이가 여행자의 스팟별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예정된 시간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여행객에게 연락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VIP 코스입니다. 프리미엄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특정 코스에서는 현지인이 직접 동행해서 맞춤형 에스코트 및 큐레이션을 제공합니다. 가이드 신뢰성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로그를 기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AI 작성 도우미와 AI 선택 도우미, AI 스토리텔러가 개입하게 됩니다. 이 제안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의 콘텐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지인들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가이드 역할 기회를 제공받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AI 가이드가 중개합니다. 간단한 입력으로 스토리테일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은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 서비스를 받고 안전 보장을 받고 맞춤형 여행 일정을 짜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진짜 경주인들만이 알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상단에 여기는 사진이 좀 빠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에 텐트를 치고 담요를 가지고 새벽에 줄을 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130년 전통의 난임 치료 전문 한의원 대추밭 백한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지나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외국인들은 아마 그곳이 캠핑장이라고 착각하실 겁니다. 아침에 오전 진료에 순서표를 받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찾아갔지만 38번째에 순서표를 받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핫한 곳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난임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진작 알았더라면 좀 수월하게 출산하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불국사의 가을 단풍 풍경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불국사 정문으로 들어와서 불국사 정문으로 나옵니다. 거의 100%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국사 후문으로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불국사 후문의 단풍이야말로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는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운데는 핑크 마틴이라고 하는 경주 시내에 있는 그 LP 음악 감상소입니다. 만여 장을 소장하고 있고 레트로 감성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리피스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올빼미 국밥집은 경주시청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식당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가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 소풀이 김치 해장국으로 아주 유명한 경주인들만이 가는 장소들입니다. 저희는 이런 경주의 대표 관광지뿐만 아니라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경주 현지인들만이 알고 자주 찾고 애용하는 장소를 방문객에 소개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방문객들의 관광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보통 관광지의 그 스탬프 투어는 유명 대표 관광지만을 상대로 스탬프 투어를 합니다만 저희는 찐 경주인들만이 가는 이런 스팟을 발굴해내서 스탬프 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로컬 관광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 구조를 제안합니다. 여행 관광과 공유경제, 그리고 블록체인, 방문 기록과 가이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조작 방지하는 블록체인 인증과 안전, 실시간 방문 확인 및 비상 연락 시스템, 여행자의 안정을 보장하는 지킴이 서비스 등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로 온해 100만 클럽에 아까 보신 신라의 금감총에 금으로 된 왕관을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의 오타니가 50의 클럽에 가입했다면 저희는 꼭 100만 클럽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게 경주 시민들을 위한 경주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haring. And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관광 앱을 만드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기획 축하드립니다.
someone that goes to the market. 시장에 첫 주립을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오류인데요. 여기에 차별화 지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현지 주민들과 함께 협력을 하셨는데 차별화를 위해서 중요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한 이슈,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관광지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문제를 해소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객과 거주민 간의 분단절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발표자분입니다. 미르코 랄리님입니다. 데이터 어필 CEO님이십니다. 미르코님. 네, 스르지오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We can only see you. 지금 장표는 안 보이고 발표자님 화면만 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That's right. Perfectly. 네, We 이제 can see. 화면이 공유되었네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시니에님 안녕하세요. 시네님도 이 인용문을 얘기를 해주셨었죠. 제 프레젠테이션의 첫 부분에도 동일한 인용구를 써놨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시네님께서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 어필이라는 기업의 CEO이자 창립자입니다. 저희는 2014년부터 AI를 활용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으로부터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수백 개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DMO와 그리고 민간 부문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스페인 기업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와 민간 부문을 위한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요한지, 여행객들이 AI를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목적지와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지 또 AI를 활용할 준비가 됐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이해 관계자, 목적지로서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은 여행객입니다. 여행객들이 오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객들은 AI를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동일한 시네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례와 동일한 사례가 있는데요. 마이트립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많은 스타트업,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있고 또 동일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개인화된 혹은 초개인화된 제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몇 번의 클릭, 몇 초 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기업인 사이트마인더에서 얻은 통계치인데요. 사람들이 AI를 사용할 의향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굉장히 놀랍다시피 이 글로벌 평균이 78%입니다. 이 78%의 사용자들이 AI를 활용해서 여행을 계획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일부 연구가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에 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태리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수정 연구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업 스타트업 중에서도 인터뷰의 응답자들이 30%만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치를 비교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AI에 열려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제가 이 연구와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증거가 많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AI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여행 계획 과정에서 AI를 활용했지만 좌절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웠을 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불이나 검색이나 예약 과정에서 여러 개의 수백 개의 웹사이트를 봐야 되고요. 여러분의 웹사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드백이나 리뷰를 보기 위해서 한 사이트를 방문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예약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인트립 같이 툴이 있어서 보다 원활한 프로세스를 도모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행 계획에 있어서 보다 원활히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AI를 활용하는 이유는 개인화를 위해서입니다. 시네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죠. 공감합니다. 저는 굉장히 낙관주의자입니다.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의 부정적인 면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여행을 기획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그리고 완벽한 여행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런 완벽한 여행을 만들고 기획하는 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마인트립이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킹,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마인트립 같은 경우인데요. 많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인드트립이 가장 선진의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전으로는 이 프레임워크를 목적지 AI에도, 데스티네이션 AI에도 통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AI 버전은 앞으로 갈 때마다 매일매일 개발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발표가 나올 것이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하위 수준의 AI겠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곧 며칠 전을 기억하실 텐데요. 딥시크 서비스가 출시가 됐죠. 예산을 아주 조금만 들이고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죠.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경험을 증강시켜주기도 할 겁니다. 여행객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챗봇이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에서 챗봇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챗봇을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습니다. 챗봇들이 드디어 정확한 정보를 주기 시작했고요. 의미 있는 정보를 여행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조차도 최종 개발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기출시된 제품들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타 아실 겁니다. 메타 AI가 퍼포먼스 면에서 다른 AI 면에서는 좀 뒤처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카메라가 있고요. AI가 들어 있습니다. AI 안경에게 이거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도와줄 수 있도록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기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봇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번역을 받아볼 수 있고요. 누군가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언어로 얘기하시든지 실시간으로 통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버드죠. 수주 안에 시장에 출시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할리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증강 현실을 마이크로 스크린에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주얼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밖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객들이 이런 것을 활용했을 때 정말 좋겠죠. 또 다른 것은 관광 목적지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들이
DMO로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밥은 관소화입니다.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목적을 아면 그리고 최종 전략을 세우면 분명 인용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목적만 정해지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AI 옵션은 분명히 있습니다. DMO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기능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죠. 인터랙션이나 체크인, 체크아웃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고객의 여정 가운데에서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광 목적지가 AI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트립 같은 툴을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관광 목적지로서 제한되기 위해서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한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I 환경에서 잘 해나가기 위해서 AI에 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레버리지는 컨텐츠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판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와 평판이 주요한 데이터로 AI 알고리즘에서 활용이 돼서 AI가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AI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기회를 예를 들어서 구글을 통해서 유료 광고를 띄우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슬라이드가 남아있는데요. AI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광 목적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저희 29개의 국가가 있고 100개 이상의 관광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출시를 했는데요. 관광지 관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를 해주고 모든 여행객들의 행동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광지가 더 나은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지를 제안해 줍니다. 예측도 해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AI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항공 데이터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AI를 통해서 이벤트의 임팩트를 분석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요. 저희가 관광지에 제안할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ROI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면 ROI가 얼마나 될지도 예측을 해주는 AI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 AI 활용 케이스인데요. 하이레벨 KPI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KPI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복잡한 요소들을 굉장히 간소화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측정을 할지, 특정 기간 동안의 지속 가능성, 포용성을 어떻게 측정을 할지, 또는 관광지의 계절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 조정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변화하는 시나리오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담 KPI가 있습니다. 4가지의 주요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점수, 지속 가능성 점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와 비교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개의 필러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TA의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KPI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버투어리즘, 과도한 관광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KPI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도한 관광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지속 가능성도 KPI로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수질이라던가 다른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영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AI를 통해서 관광 목적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줍니다. 저희는 AI를 오픈 AI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로는 저희 자체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복잡한 대시보드 말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질문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몇 달 안에 혹은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의 여행객들 아니면 독일 여행객들의 여행의 행태를 어떻게 하면 더 자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행 목적지 혹은 경쟁 목적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나리오에 대처를 할 수 있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세르지오님 혹시 나중에 제 토론을 통해서 만나 뵙겠고요. QR코드 띄워놓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The importance of good data is 좋은 absolutely critical.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또 빌 게이츠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기술이란 Bad processes 프로세스가 나쁘다면 on the opposite will make your life harder because your problems. 좋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좋은 기술은 삶을 나아지게 만들지만 프로세스가 나쁘다면 나쁜 경험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나쁜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위기를 초래하겠지만 좋은 데이터가 있다면 양질의 결과가 있겠죠. What destinations can 관광 목적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Unjin from 네, 다음으로는 허은진 연구원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부연구원 허은진입니다. 앞에서 관광객 경험에 관련되어 목적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의 발표는 거의 정리하는 격의 발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건가요? 네. 이 목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이제, AI 시장이 부상되고 있고, 그리고, AI를 활용한 관광 시장도 이제 급격히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이제 30%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성장되고 있어서, 관광이 AI와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AI 기능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가 어떤 식으로 관광의 혁신을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발표자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AI의 활용은 사람들이 관광에서 여행에 있어서 꿈꾸던 것들, 여행에 있어서 생각하던 것들을 어떻게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현실화시키는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의 선호도나 아니면은 과거 행동 등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여행 옵션, 숙박 시설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개인화된 추천을 해주는 것 등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챗봇이나 가상비서 등도 검색의 편리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행에 있어서는 실시간 업데이트와 같은 기능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 준비 단계뿐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적 가격 책정을 통해서 여러 회사의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증강현실과 음성 기반 디지털 지원 등을 통해서 여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여행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여행 편리성 향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역시나 AI를 통해서 운영의 혁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유지 관리, 사업 전략 수립, 그리고 스마트 수화물 처리 등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의 생체 인식 등을 통해서 이제 검문 과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행자의 경험 향상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낼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여행 업계들이 AI를 사용할 때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관광객 경험 향상을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행 중이나 아니면 특히나 여행 이후의 피드백보다는 여행 전에 예약을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이후의 피드백 수집을 위해 AI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이제 45%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관광객들의 경험 향상을 위해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보자면은 사실 여행 전 단계, 여행 중, 그리고 여행 이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행 전 단계에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역시나 예약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행자의 선호나 아니면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예약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예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트립닷컴이라든지 그런 여러 회사들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 중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경주에 왔을 때에도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긴 왔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떻게 경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주역에 도착을 했을 때 그런 문구를 봤습니다. 이 역은 역에서 역사를 만들면서 청동기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주의 문화영향평가를 왔었을 때 경주 사람들이 경주에 대해서 가지는 굉장히 그런 프라이드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여기는 어디를 파도 다 고대 유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예, 천년의 고도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개발해도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개발할 수 없어서 또 고통을 겪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경주가 어떤 곳인지는 경주의 사람들만이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곳이 왜 유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여행객들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 대화 지도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 황리단길에서는 어떤 것이 좀 더 유명한지 그리고 여기 경주역 주변에서는 어떤 걸 보아야 할지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AI 음성 투어를 통해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여행 후에는 어떤 소셜 미디어 등에서의 게시물이나 댓글들을 분석해서 AI가 여행자의 감정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코엔 발표자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감정의 분석은 목적재 마케팅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교통이나 숙박에 의해서 숙박 부문에서 AI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항공에 있어서는 제가 PPT에 써놓은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우선 PPT에 써놓은 것은 사실 예약 부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항공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목적지, 날씨, 활동 등 다양한 선택사항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그 체크인 및 탑승을 위한 생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수화물 처리 등도 항공 쪽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의 국제공항은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과 함께 AI를 사용해서 여행자에게 수화물의 상태와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렌트에 있어서도 사실 사용자가 차량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차량의 소유자와 렌트하려는 소비자가 함께 연결되는 플랫폼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숙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적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숙박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리고 그 현재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숙박시설이 IoT 기술을 통해서 자기가 선호할 만한 컨디션이 된다면은 굉장히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어트에서는 조명이나 온도나 룸의 어메니티 등을 게스트가 IoT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또 접대에 있어서도 로봇이 쓰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헨나 호텔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그렇게 쓰이면서 이제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옆에서는 포터 로봇이 짐을 이제 들어주는 그러한 예를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AI 사용에 있어서의 이제 고려 사항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많은 참가자들이 다 들어줬던 것은 바로 개인정보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 및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I 알고리즘 자체가 불완전할 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맥락이라든지 민감성을 읽어내지 못할 때 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AI 알고리즘이 너무 편향적으로 추천을 할 때는 오히려 특정 관광지에만 그 방문객들이 몰리거나 다른 관광지에는 오히려 방문객들이 몰리지 않아서 관광지 간의 격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려될 수 있는 것은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다소 이것에 의해서 증강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아까 전에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좋은 것을 학습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을 AI가 학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AI가 어떤 편견이라든지 조금 그 편견 같은 것들을 학습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무시라든지 방문자에 대해서 어떤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등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AI를 통해서 관광을 그 활성화시킬 때는 이런 면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I think it was quite good summary. 네, 감사합니다. 요약을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AI 응용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주셨던 것 같고 특히나 AI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격차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하고 난 이후 보통은 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워드님입니다. 투어리즘 트라이브의 창립자이시고요.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르지오님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전의 발표자분들이 너무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관광지 관리기구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전략 분야에서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긴 기간이죠. 그런데 제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이토록 영향이 큰 DMO의 역할이 커진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많은 변화를 DMO 차원에서 보고 있죠. 저희가 인터넷을 마케팅에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리고 OTA에 예를 들어서 엑스피디아나 하우즈에는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태생하게 한 이후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관광지 관리 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 특히 여행 구매 사이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여행객들의 여행 구매 사이클을 잘 아실 겁니다. 계획을 하고 또 예약을 하고요. 소셜미디어를 찾아보고요. 이런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이 DMO 차원에서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25년 동안 트래킹을 해왔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유통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최신 품질의 아름다운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게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호주 관광 웨어하우스라는 콘텐츠 플랫폼을 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국가 기반의 사이트보다는 양은 적지만 더 많은 DMO들이 속한 것입니다. 호주의 DMO들이 이 사이트에 액세스를 할 수 있고요. 좋은 콘텐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의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여행객들의 여행 계획 단계에서 조금 영감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DMO들과 얘기를 할 때마다 모든 DMO들이 이전에 데스티네이션 밴쿠버 쪽에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있는 DMO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DMO 차원에서는 조금 꺼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기반 툴들이 있죠. 챗봇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 일정 플래너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들이 여행객들이 어떻게 여행을 예약하는지를 변화시키고 있고 개인화되고 통합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클 중에서 영감을 얻고 계획하고 예약하는 단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챗봇 얘기를 했는데요. 가이드기기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인데요. 소비자 우선 솔루션인 거죠. 개인화된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채팅과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채널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DMO들은 이전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전에는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기획 단계에서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더 계속해서 연관도를 높여 나가야 됩니다.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관광지를 정말 좋아하는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이 노력을 더 높여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웹사이트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가장 선두적인 DMO가 퀸즐랜드입니다. 매우 용감한 시도를 했는데요. 데스티네이션 밴쿠버만큼 용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매우 훌륭한 이행을 해왔습니다. 챗봇을 활용했는데요. 웹사이트에서 챗봇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AI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고요.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경의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도입을 전적으로 하기에는 꺼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챗봇과 같은 AI 툴은 소비자 참여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여행 일정 제한과 여행 관련 질문 답변을 제공하면서 크게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잘 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저들의 질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DMO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의 행동과 선호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콘텐츠와 전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MO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더 잘 맞출 수 있겠죠. 시장, 호주에 있는 툴이 있는데요. 이제 막 DMO들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툴에 관한 데모입니다. 호주 개발자가 만든 트래블러 AI입니다. TRVAR.AI입니다. DMO들이 활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웹사이트에 애돈 기능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추가해 넣을 수 있죠. AI 기반 여행 플래너로 활용할 수 있고요. 부킹 솔루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MO 웹사이트들을 보면 매우 작은 지방의 지역 관광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용자 경험이 어떤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분짜리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MO 웹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Plan Your Trip, 여행을 계획하는 탭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트래블러 AI가 뜨게 됩니다. 제가 일정을 넣었고요. 제 여행 일자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블러 자와 함께하는 여행자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AI가 프롬프트를 제안을 해줍니다. 제 선호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죠. 개인화를 위한 것인데요. 어떤 사진이 더 매력을 느끼는지를 보여줍니다. DMO들이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기반, 현지 기반 경험들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기반해서 여행을 제안을 해줍니다. 65% 정도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제안도 줍니다. 이 서비스가 스마트한 이유는 A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도 활용하고요. 오픈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룰을 활용하고 있고 오픈 AI 안에 자사의 모델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면에서도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루 만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하루 안에 넣기 무리인 일정인지도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일정 계획 툴과는 다르게 이런 판단도 내려주는 게 다릅니다. 또 그 여행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파트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간 단계도 잘 수행해 줍니다. 이것이 Plan My Trip 단계였고요. 이것은 다 무료입니다. 정말 훌륭하죠. 유저로서도 훌륭한 경험입니다. 저는 유저로서 제 여행 일정을 조금 조정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유료 활동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예약 단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지, 가용한지를 체크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운영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자의 채널 매니저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OTA를 통하지 않습니다. DMO들이 이런 상업적인 관계라든지 파트너십을 보호하면서도 제가 예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DMO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 서비스로 하여금 고객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과 여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제안해 줄지 어떤 것을 보여줄지를 잘 제어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행의 흐름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여행 관광지에 걸리는 시간도 생각을 합니다. 또 멀티 플랫폼 부킹과 단일 거래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흔한 것은 아닙니다.
OTA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치 OTA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제어하는 것은 DMO가 하는 게 다릅니다. AI를 DMO 웨브사이트에 통합할 수 있고요. 저비용입니다. 그러면 AI를 도입을 하되 새로 빌드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DMO들이 그런 전담 혹은 자기 기관 자체에 AI를 만들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여행 구매 사이클을 생각을 해봤을 때 DMO의 역할이 변화될 텐데요. 보다 일관적인 여행 계획과 예약 프로세스를 도움할 겁니다. 직접 업계와 협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를 조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입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분들과 의견을 저는 동일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낙오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기대를 생각을 해보면 AI 기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 계획과 예약에서 그런 AI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죠. 짧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소비자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AI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구에 관한 짧은 발표 드렸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호주 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지금까지를 보면 여전히 DMO 혹은 여행 업계에서는 AI 도입이 조금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려는 태세가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에 따라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Liz. 네, 감사합니다. 리즈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사분들 감사합니다. 네, You make it tangible. 결국에는 이러한 변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되는지 좀 딱 손에 잡히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저희 많은 분들께서 조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패널 토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관광 목적지들이 뭔가 컨텐츠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잃고 있다라고 하셨고, 리즈 같은 경우는 이 AI의 이 변화, 그러니까 도입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스킬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좀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일까요? 지금 현재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시그네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리즈님의 발표도 들었지만 AI 오프너는 가장 대규모의 협업, 이런 프로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그리고 유럽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부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약간 두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못하면 어떡하지? 무엇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불안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뭘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많은 DMO들 그리고 이 관광 목적지들이 공공재원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여러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의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또 도전 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부라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시작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공통의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실험을 해보는 것 실패도 괜찮다라는 마음 이게 사실 많은 조직 입장에서 꼭 DMO가 아니더라도 이런 모든 요소들이 좀 장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우리 조직에 잘 탑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쿠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이 목적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Good student. So, Stefan, 스테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participants in this initiative and 이 이니셔티브의 참가자로서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생각하시기에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I를 조직 내에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I think that some very good points about the challenges and so.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조직 내에서의 서포트입니다. 제가 항상 CEO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CEO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 과제를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만들거나 그래도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투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할 의향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CEO를 설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열정적인 참여자가 돼서 우리 DMO와 함께 이제 일을 나갈 수 있게 됐거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을 적어도 지원은 해주었습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근데 기술만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술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미 창조해낸 기술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저비용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빌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걱정이 많다거나 프로세스 자체에 걱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두려움이 너무 커서 기술적인 변화를 흡수할 수 없다면 이런 여정 시작조차 하지 못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quite interesting in 네, 감사합니다. and I think I'm starting to make 그러한 측면에서 저도 이제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준희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nerships. 네, 파트너십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How did you get the engagement of locals 이 현지의 to your platform?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제안해드린 그 AI를 보조자로 쓰고자 하는 그 에코 테일러라고 하는 제안은 그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그 경주의 그 핫스팟, 그 명소, 맛집이라든지 관광 장소, 그 다음에 구경하고 싶은 곳, 체험하고 싶은 곳에 거기가 명소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기준점을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 때 잠깐 발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마케팅 업체들이 타인의 아이디를 가져다가 실제 다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 것처럼 부르고 간 거나 SNS 광고를 하는 게 지금 흔한 마케팅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도입했다면 과연 현지에서의 저희가 현지인의 맛집과 체험거리, 명소들을 제안을 한다면
자료를 수집한다면 과연 그들의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그 DMO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그 방문객들의 니즈를 직접 경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점의 선별 방법. 이런 것들을 과연 이렇게 그 AI를 도입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경주 시민들의 많은 그 의견들을 수립한 뒤에 그게 표본조사, 그 정량화된 지표에 표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방문객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스토리텔링화 되는, 경주시에는 많은 지역의 해설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스토리텔러가 실제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는 부분들은 10%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숨은 곳들이 그 실제 어떤 정량화된 기본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DMO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기준점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Now, perhaps I can move to 그럼 넘어가서 허은진 연구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발표 중에 윤리 그리고 문화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AI로도 넘어갈 때요.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이고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약간 그 도시 전체의 차원에서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도시 전체에서 어떤 곳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혹은 어떤 곳이 관광객이 좀 비교적 적게 몰리는 등의 정보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고, 그것을 앱을 통해서 그 관광객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목적지를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차량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어떤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도 연결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필요한 목적지를 들르지 않고 좀 필요한 목적지만 향해서 간다는 것이 어떤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에도 좀 적게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면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예 중 또 하나의 예 중 하나는 이제 항저우의 예도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항저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곳은 사실은 신호등에 이제 AI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차량의 대기열 같은 것을 조절을 합니다. 신호등이 이제 그 자동으로 조절을 해서 차량이 너무 혼잡해지지 않게 그렇게 맞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AI를 써서 관광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사실 그 정부가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의 개발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 있어서 지금 QI라는 로봇을 국가 박물관들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도입을 하면서 사실 거기에서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해설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 로봇이 AI 로봇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해설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나온 그 작년 정도에 나온 OECD 보고서에서도 이제 주보세에 바르셀로나였나요? 그 주보세 예에서도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광을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예가 나와 있었는데, AI는 사실 장애에 맞춰서 장애 유형에 맞춰서 그 사람의 개인화된 필요에 맞춰서 어떤 그런 관광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어떤 국가적인 공공기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활용을 하면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Thank you very 네, much.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We're approaching the end of this session, but 네, 지금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좀 짧게 두 가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this looks like a little bit 네, 미르코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위시리스트 같은데요. qualitative data is critical 아까 to guarantee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아웃풋도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 목적지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what would be your wish list? 만약에 관광 목적지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위시리스트가 있을까요?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내러티브를 좀 잘 다듬는 것, 그리고 AI를 잘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등등이 있겠습니다. 일부 관광 목적지는 AI를 잘 통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손쉽게 그냥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to talk about AI. Every technology 모든 will become 기술은 effective when it is so AI is like 사라질 때 it's like internet 25 그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잘 또 깨닫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I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가 있고 AI의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관광 목적지로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을 놓고 보자면 AI가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행객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잘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while we were talking about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it's something 25년 전에 저희가 오피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AI가 그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continue focusing on the value, on the 그래서 purpose 계속 가치, 목적,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토대로 AI를 학습시켜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즈님 프레젠테이션에서 DMO들이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여행을 의식을 고취하거나 영감을 불어넣는 것에서 벗어나서 구매 단계로 이끌어내는 단계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Change of nature of the 본질, 예를 들어서 조직의 본질이 바뀌는 것일지 아니면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자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업계의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면 세일즈입니다. 판매죠. DMO는 관광업의 판매와 또 이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투명성이 없습니다. 관광 운영 업체 차원에서 어떻게 가치를 평가를 할지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배포를 하고 아니면 프로모션을 했을 때의 결과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가능한 구매 전환을 측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행 업체들이 점점 더 이런 것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DMO 웹사이트에 와서 훌륭한 여정의 사진을 보고 또 동영상을 보고 또 매력을 느낄 만한 이미지와 컨텐츠를 보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당혹감을 느끼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제공 기업과 구매 전환 관련한 파트너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지만 구매 전환 전략을 옳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전반에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파괴적이기보다는 생태계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좌장으로 이번 세션을 이끌 수 있는 게 영광이었고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
the focus on what really matters, which is people.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삼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협업의 중요성,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서로 간의 모범 사례와 관행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점점 더 정상적으로 느껴지고 있죠. 미래에는 더 그럴 것입니다. 또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This approach to the process. 이 프로세스에 도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리즈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하려던 말이었습니다. 생태계, 에코시스템이죠. 이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협업을 잘 해서 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자분들께 박수 보내주시고요. 영광이었습니다. 데보라님께 마이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